에어컨 전기세 무서워서 제대로 못 트셨던 분들, 오늘 영상 꼭 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것만 실천해도 전기세가 20% 이상 줄어듭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올해 최대 70만 원까지 정부에서 주는 전기요금 지원금 신청법까지 알려드립니다. 혹시 놓치셨다가 작년처럼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어컨 설치 및 수리 경력 20년차 박기호 기사입니다. 국내 주요 브랜드와 다양한 모델을 다뤄왔으며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들의 에어컨을 최적 상태로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제 경험을 토대로 전기세 아끼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세 아끼는 방법은 실외기 그늘막 설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에어컨 틀었는데도 집안이 영 시원하지 않고 전기세는 쑥쑥 올라가는 경험요. 혹시 실외기 위 그냥 햇볕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진 않나요? 많은 분들이 실내 온도만 신경 쓰시는데요. 사실 전기세의 열쇠는 실외기에 달려 있습니다. 실외기는 실내에서 뽑아낸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 실외기가 한여름 뜨거운 햇볕을 정통으로 받으면 배출된 열이 공기 중으로 잘 퍼지지 않아서 실외기 내부 온도가 50도, 60도까지 치솟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냉방 효율은 뚝 떨어지고 전기 소모는 최소 10%, 많게는 20% 이상 늘어납니다. 그런데 실외기 위에 그늘막 하나만 설치해도 실외기 온도를 5도에서 10도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전기세가 그만큼 절약되는 거죠. 실제로 저희 고객 박지상 씨는 34평 아파트에 그늘막 설치하고 한여름 전기세를 매달 1~2만 원 줄였다고 합니다. 이거 진작 알았으면 더 일찍 설치했을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늘막 설치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외기용 전용 차양막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시중에 2만 원대부터 판매되는데요. 실외기 위쪽과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가려주면 됩니다. 둘째, 직접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천막, 방수포, 우드블라인드 같은 걸로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실외기와 차양막 사이에 최소 20cm 이상 공간을 두셔야 합니다. 바짝 붙이면 열이 갇혀서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실외기 사면은 절대 막으시면 안 됩니다. 열이 빠져나가야 하는데 막히면 냉방 효율이 떨어지고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실외기 환기구 주변에는 잡동산이나 화분, 박스 같은 걸 두지 마세요. 열이 잘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늘막은 단단히 고정하세요. 태풍이나 강풍에 날아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고객 한 분은 34평형 아파트에서 그늘막을 설치하고 나서 한여름 전기세가 매달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절약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설치 전에는 하루 10시간 이상 켜면 전기세가 부담스러웠는데 설치 후에는 훨씬 부담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에어컨 전기세를 줄이고 싶으시다면 실외기 그늘막 하나 설치해 보세요. 비용은 적게 들고 효과는 확실합니다. 두 번째, 에어컨 전기세를 아낄 수 있는 또 하나의 숨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실외기 배기구 주변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베란다 실외기 주변에 박스, 화분, 청소도구 쌓아두신 분? 이게 전기세 폭탄 부르는 지름길이라는 거 아세요?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에서 뽑아낸 열을 바깥 공기 중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실외기 주변이 좁거나 막혀 있으면 이 열이 잘 빠져나가지 못해서 실외기 내부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냉방 효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결국 전기세는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실제로
실외기 배기구 주변이 막히면 전기 소모가 5%에서 15% 정도 더 늘어난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베란다나 다용도실에 실외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 점을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외기 배기구 주변에 최소 30cm 이상 공간을 확보해 주세요. 사방이 막힌 곳에 설치되어 있다면 환기창을 열거나 환기팬을 설치해서 공기 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실외기 주변을 깨끗하게 비우는 겁니다. 간혹 실외기 위에 박스, 화분, 청소도구 같은 걸 올려두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하면 열이 갇혀서 냉방 효율이 떨어지고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기적으로 실외기 청소를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실외기 뒷면 열교환기 부분에 먼지나 이물질이 쌓이면 전기 소모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청소는 최소한 여름철 시작 전에 한 번 정도는 해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에어컨 전기세를 아끼고 싶으시다면 실외기 배기구 주변 공간을 꼭 점검해 보세요. 단순하지만 효과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은평구에 사는 종석 씨는 실외기 옆에 화분 몇 개만 치웠는데도 한여름 전기세가 7,000원 줄었다고 합니다. 너무 쉽죠? 세 번째, 에어컨 전기세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또 하나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제습 모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무조건 냉방 모드만 쓰고 계신가요? 사실 여름에 더운 건 온도보다 습도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온도를 낮추기보다는 습도를 낮추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전기도 덜 먹습니다. 제습 모드는 실내의 습기를 제거하면서 온도도 약간 낮추기 때문에 체감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냉방 모드보다 압축기 가동이 적기 때문에 전기 소모가 20%에서 많게는 3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온다습한 날 제습 모드만 사용했을 때 냉방 모드보다 전기세가 확실히 적게 나왔다는 사례도 많습니다. 제습 모드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리모컨에서 제습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소음도 냉방 모드보다 덜하고 실외기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장마철이나 비온 뒤처럼 습도가 높은 날은 제습 모드를 켜두면 실내가 훨씬 쾌적해집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습 모드를 너무 오래 사용하면 실내 공기가 너무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만 사용하시고 실내 습도가 50% 정도로 내려가면 끄거나 냉방 모드로 전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 전기세를 아끼고 싶다면 냉방 모드만 고집하지 마시고 제습 모드를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절약 효과는 확실합니다. 은평구에 사시는 고객 경구 씨는 장마철에 제습 모드로만 하루 2시간 돌리고 전기세 1만 원 이상 줄였답니다. 체감 온도도 훨씬 시원하더라고요. 네 번째, 에어컨 전기세를 줄일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이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필터 청소입니다. 에어컨 필터 마지막으로 청소하신 게 언제인가요? 혹시 올해 여름 시작하고 아직 한 번도 안 하신 건 아니죠? 에어컨을 자주 쓰는 여름철에는 필터에 먼지와 이물질이 빠르게 쌓이게 됩니다. 필터가 더러워지면 공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에어컨이 더 많은 전력을 써야 하고 냉방 효율도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같은 시원함을 느끼기 위해 에어컨은 더 세게, 더 오래 돌아가야 하고 전기세는 늘어나게 되는 거죠. 필터를 깨끗이 청소해 주기만 해도 전기 소모를 5%에서 15%까지 줄일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자료에 따르면 필터 청소만으로도 한여름 한 달 전기세를 5,000원에서 많게는
1만 원 정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필터 청소는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에어컨 앞 커버를 열면 필터가 보이는데요. 필터를 꺼내서 진공 청소기나 부드러운 솔로 먼지를 털어내시고 미지근한 물에 살살 헹궈서 그늘에서 완전히 말린 뒤 다시 끼우시면 됩니다. 이때 필터를 세게 문지르거나 뜨거운 물로 씻으면 손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름철에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필터를 점검하고 청소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량이 많거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더 자주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에어컨 전기세를 줄이고 냉방 효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 보신 김에 에어컨 필터 상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 에어컨 전기세를 줄이기 위해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어컨 끄기 전에 그냥 바로 전원 꺼버리시나요? 그럼 곰팡이와 전기세 폭탄을 같이 키우는 셈입니다. 대부분 에어컨을 사용하다가 시원하다 싶으면 바로 전원을 꺼버리시는데요. 이렇게 바로 끄면 에어컨 내부, 특히 열교환기 안쪽에 남아있는 열기와 습기가 그대로 응축돼 버립니다. 이 습기와 열기는 곰팡이와 세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 뿐만 아니라 다음에 에어컨을 켰을 때 처음에 더 많은 전기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송풍 모드는 에어컨 내부에 남은 습기와 열기를 말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5분 정도만 송풍을 작동시키면 내부가 건조해지고 다음 사용 시 에어컨이 훨씬 가볍게 돌아가기 때문에 전기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기업 서비스팀의 실험 자료에 따르면 송풍 모드를 끄기 전에 5분만 사용해도 다음 가동 시 전력 소모를 3%에서 7%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에어컨 전원을 끄기 전에 리모컨에서 송풍 모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송풍이 돌아가고 나면 그 상태에서 전원을 꺼주세요. 또한 이 습관은 에어컨 내부에 곰팡이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때문에 위생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에어컨 끄기 전에 송풍 모드를 잠깐만 켜보세요. 작은 습관이지만 전기세 절약과 에어컨 수명 연장, 위생 관리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모르시면 진짜 손해입니다. 바로 정부에서 주는 전기요금 지원금이 있는데요. 일명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입니다. 여름철 전기금 플러스 겨울철 난방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최대 70만 원까지 주는데요. 1인 가구는 29만 5,200원, 2인 가구는 40만 7,500원, 3인 가구는 53만 2,700원, 4인 가구는 70만 1,300원까지 드립니다. 신청 대상은 이렇습니다. 행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희귀 중증 난치 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 소녀 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등본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하니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해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에너지 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에 3190, 1600에 3190번으로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이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은 분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하는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꼭 전화라도 해보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많이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절약 팁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더 많은 꿀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공유해서 주변 분들 전기세도 같이 줄여주세요.